지난해 처음 개최한 영양군의 꽁꽁 겨울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송군이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아이 동반 사무실 K00보듬 1호를 개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에 참가했습니다. 경산 등 지역 39개 기업이 참여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 연인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는 겨울 축제장인데요. 지난해 처음 개최한 영양군의 꽁꽁 겨울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연이 만든 넓은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신나게 질주합니다.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번갈아 썰매를 밀어주며 얼음 위를 누비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밝습니다. 트랙터가 끄는 얼음 열차는 짜릿한 전율도 선사합니다. 한편에서는 얼음 구멍 앞에 앉은 사람들이 겨울철 묘미인 빙어 낚시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스케이트 타고 이제 얼음 낚시 이제 두 번째로 빙어 잡으려고 왔고 이제 다음으로 저기 기차 저거 열차 타려고 2025년도 첫 여행에 엄마랑 형아랑 아빠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나게 축제를 즐깁니다. SNS 보고 이렇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장경이 너무 재밌다는 글을 보고 또 멀리서였지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스릴 있고 재밌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빙어 낚시를 했는데 이만큼 잡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낮에도 볕이 들지 않는 영양읍 현리 반변천은 수십 년간 천연 빙상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영양군이 공식적인 겨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얼음 두께 16cm 정도면 운영하는데 올해는 30cm 이상 두껍게 얼었습니다. 얼음판 밖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높고 길어진 눈썰매장을 비롯해 회전 눈썰매가 마련돼 있고 따뜻한 휴게실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얼음 낚시터, 눈썰매장을 보강하고 빙어 튀김 등 먹거리도 많이 늘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추운 겨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출연진도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 아니고 네. 꽁꽁 얼어붙은 영양 위로 네. 저희가 걸어 다녔어요. 오뎅이나 이런 먹거리들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그 꽁꽁 얼어붙은 그 어떤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추울 때는 이렇게 더 춥게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한치한. 빙어튀김이 진짜 맛있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꽁꽁 겨울 축제에도 여기 영양에서 오셔서 우리 영양을 홍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철 즐길거리로 가득한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영양읍 현리 반변천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농산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통비용인데요. 청송군이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청송 사과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초매식에서만 20kg 사과 6,900여 상자가 거래됐습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사과 공판장은 개장 첫 해 1,905톤을 처리한 이후 매년 경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산 물량은 8,096톤,
2020년 대비 430%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2025년산 여름 사과부터 온라인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 상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함께 경매에 참여하고 바로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는데 이게 시행되면은 청송사과 유통과 출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꼭지를 따지 않은 꼭지 무절단 사과 생산도 확대합니다. 사과 꼭지를 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90억 원으로 청송군은 이 비용을 줄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과의 착색을 좋게 하는 반사 필름도 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빨갛게 익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반사 필름을 깝니다. 네. 이것마저도 청송군에서는 앞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 청송군의 대표 산업인 사과 산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혁신해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10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랭 질환 환자도 급증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10일부터 한풀 꺾여 다음 주 초쯤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이 50m의 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폭포수도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9도로 뚝 떨어졌고 전주와 부산도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하천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며 중무장했지만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기도 싸매고 이렇게 꽁꽁 너무 추워가지고 싸매고 돌아다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안 다니잖아요.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 또 틀려요.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면서 한랭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9일 외부 의자에 앉아있던 80대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는 1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집계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겹만 입지 마시고 여러 겹을 착용해서 체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야외활동 시 장시간 저온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는 추운 장소에서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12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후반 1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은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5도로 다시 한번 기온 하강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 먼저 CES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를 줄인 것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주최해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입니다. 가전을 비롯해서 모바일과 모빌리티, 로봇 등 IT와 가전 전 영역에 걸친 최신 제품과 미래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인데요. 올해로 58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4,800여 개 기업이 등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최다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모비스, SKT 등 대기업은 물론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 약 1,000개사가 참가했는데요. 경북에서는 39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기업들이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혁신상에도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관하는 CTA가 매년 행사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는 건데요. 올해의 CES에서는 경상북도 대표 기업 5곳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최고 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이번에 5개사까지 7개 혁신상을 연이어 받은 것으로 도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로부터 검증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한 기업은 휴머닉스와 엑스빅, 플로우스튜디오, 미드바르, 엠퓨처인데요. 엠퓨처는 AAM, 미래항공 모빌리티와 EV, 전기차 충전을 위한 차량 탑재 ESS 충전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수상 기업인 휴머닉스는 사용자 맞춤형 피트니스 로봇 플랫폼을 출품을 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경상북도 대표단도 CES를 방문했죠. 네, 경상북도는 CES에 경상북도관 16개사, 포항시관 10개사, 경산시관 7개사, 포스코그룹 내 경북기업 6개사 등 경북 공동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북도의회 배진석 부의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을 대표로 한 방문단은 CES에 참가한 도내 기업들을 격려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체 부수도 참관해 미래 산업의 기술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이후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시장에 경상북도 주력 산업과 첨단 미래 산업 전시 콘텐츠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아이 동반 사무실 K00보듬 1호를 10일에 개소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경북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만든 사무실에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사와 전문 강사, 심리 상담사 등이 배치됐습니다.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수업이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봉화군이 겨울철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발령되면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가동해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야 합니다. 또 눈이 많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고 외부에 보온 덮개와 차광망을 미리 걷어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봉화군은 밀폐 관리로 인한 곰팡이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가 뜨면 즉시 환기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도군이 오늘 11일부터 청도 관광 홍보용 달력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력 포스터는 청도의 주요 관광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이미지로 제작됐으며 100명에게 각 4장의 달력 포스터를 청도 여행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은 여행자센터를 방문한 후 청도 문화관광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누구나 달력 포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